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 특히 그 중에서 캐스케이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캐스케이딩이라는 게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스케이딩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폭포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이 선택자 여러 개를 사용해서 여러 스타일이 적용될 때 스타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을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적용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P라는 태그를 스타일도 사용을 했고 또 어떤 클래스 스타일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라인 스타일도 사용을 하고 하나의 요소에 태그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적용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캐스케이딩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따른다. 그리고 스타일이 위에서 아래로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로 상속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우선순위입니다. 웹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스타일 시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스타일 시트와 제작자 스타일 시트, 그리고 브라우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 스타일 시트라는 거는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 시트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죠. 보통 윈도우에 보면은 저시력자를 위한 뭐 고대비라든가 그 경우에 뭐 글자색이나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 시스템에서 미리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작자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웹문서에서 만드는 스타일 시트예요. 흔히 우리가 CSS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일 시트고요.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스타일 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브라우저마다 기본으로 사용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제작자가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웹브라우저 화면에 얼마만큼의 크기를 표시할 것인가 기본 글자 크기를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브라우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 시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 시트 안에서도 중요한 스타일이 있고 일반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스타일 두 개가 중복됐을 때 꼭 이 스타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정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스타일보다는 중요 스타일이 우선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타일 시트의 중요 스타일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제작자 스타일 시트의 중요 스타일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중요 스타일이 가장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일반 스타일이 남았는데 일반 스타일에서는 제작자 스타일 시트의 일반 스타일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타일 시트의 일반 스타일이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에 적용되는 건 브라우저의 스타일 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의 스타일 시트는 기본 값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에서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스타일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겹치는 게 있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한정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우선합니다. 이 태그 안에 직접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게 인라인 스타일인데요.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우선합니다. 두 번째는 ID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적용되는 거는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클래스 스타일은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는 스타일이면서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앞서고요. 그 다음 클래스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은 태그 스타일입니다. 태그 전체, 뭐 P 해놓고 스타일을 정의를 했다면 P를 사용한 모든 텍스트 단락에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 범위가 얘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태그 스타일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정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좁은 것,
작은 것이 가장 우선하고 영역이 넓은 것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도 같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그러니까 소스 작성한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온 스타일이 먼저 온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오른쪽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1이라는 태그 스타일도 있고 여기는 ID, 하버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D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ID 선택자, ID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 스타일도 적용이 됐어요. 헤딩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타일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그 선택자, 그러니까 태그 스타일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되고 인라인 스타일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인라인 스타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ID 스타일을 먼저 적용합니다. 하버라는 ID 스타일을 따라서 테두리 그리고 패딩 여백 잡아주고 글자를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스타일이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자, 클래스 스타일은 ID 스타일보다 나중에 와요. 그래서 헤딩을 보면 컬러가 레드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글자 두 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태그에서 똑같이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세 개의 글자 스타일을 다 한꺼번에 H1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정작 적용되는 글자색은 초록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ID 스타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피치 못하게 여러 개의 스타일이 중복돼서 한 요소에 적용이 됐을 때 스타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딩의 두 번째 원칙은 스타일 상속이에요. 상속은 부모 요소에서 지정한 스타일이 자식 요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부모 요소에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자식 요소에도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 똑같은 스타일이라면 굳이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모 요소 한 번만 정의를 해놓으면 그 스타일이 그대로 자식 요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속성이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글자색이라든지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은 바로 상속이 됩니다. 바디라는 건 문서 전체 여기 적용되는 거거든요. 도둠이라는 글자체를 사용을 하고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겠다. 그랬더니 H1이나 UL이나 LI 이런 데 따로 글자색을 지정하지 않아도 똑같이 상속돼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서에서 바디라는 부분, 그러니까 문서 전체에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정을 하면 이 파란색이 H1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H1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배경색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투명이에요. 투명이기 때문에 문서에서 지정한 배경색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H1에 파란색 배경색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색이나 배경 이미지 같은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캐스케이딩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제 CSS3가 기존의 CSS랑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CSS는 CSS1에서 2를 거쳐서 CSS3가 됐습니다. CSS2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규약들이 포함된 것 전체를 묶어서 CSS3라고 하는데 CSS2까지는 스펙이 한 가지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문서를 지정하는 방법, 뭐 글자를 지정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서에 있다 보니까 한번 업데이트하거나 표준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SS3에 와서는 배경이나 글꼴, 박스 모델 이런 것들을 다 쪼갰어요. 자, 배경은 하나하나 또 따로 나가고 여기 박스 모델 있으면 박스 모델 표준으로 따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으로 규약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CSS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CSS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어요. CSS 백그라운드, 뭐 멀티 칼럼 레이아웃, 스냅샷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요 하나하나의 규약이
따로 개발되고 있고 표준 지정이 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모듈별로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CSS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스펙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W3C에서 운영하는 CSS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고 있죠. 한번 백그라운드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현재 버전이 2014년 9월 9일에 나와 있는 게 최종 버전이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여러 속성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SS가 여러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모듈별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SS3가 각 모듈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표준이 완성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표준이 완성돼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표준 속성이 완성된 이후에 나온 브라우저는 그 속성을 완벽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뭐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버전에서는 그 속성을 그 표준 속성에 맞게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브라우저 벤더 프리픽스라 그래가지고 접두사,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크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CSS의 경우에 브라우저마다 해석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만약에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크롬이 트랜스폼을 해석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과 파이어폭스가 해석을 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법이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결과 화면만 보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처리하는 엔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속성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전 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표준 속성이 완성되기 이전에 모던 브라우저를 위해서 접두사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 최신의 모던 브라우저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최신 그 표준 속성만 지정을 해도 되지만, 작년에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한 이후에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많은 사용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라면 이렇게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이는 속성까지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접두사는 웹킷, 모즈, OMS가 있고요. 이 붙이는 접두사들이 보통은 그 브라우저를 해석하는 방법, 렌더링하는 그 엔진들의 이름이에요. 요 네 가지는 거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버릇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다. 이 트랜스폼만 하더라도 지금 5줄을 써야 되거든요. 이 5줄씩 다 기억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 한다라면 브라우저 접두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프리픽스 프리라는 스크립트 소스를 이용을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가서 prefix free.js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원하는 데 갖다 넣으세요. 그리고서 스크립트 소스는 하고 그 갖다 놓은 경로대로 JS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5줄을 쓰던 소스를 그냥 한 줄만, 표준 속성만 사용을 하셔도 웹브라우저에서 인식을 할 때는 그 프리픽스 접두사를 다 붙여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해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프리픽스 프리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을 다 링크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줄만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해요. 자, 지금까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서 캐스케이딩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타일의 우선순위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CSS3가 모듈별로 개발되고 있고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 접두사를 간단하게 붙여주는 프리픽스 프리라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그리고 그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